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뭐 시험 보니까 할 줄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수의 나눗셈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직접 나눗셈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차수가 비어 있으면 요 비어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수의 나눗셈하고 똑같아요. 수의 나눗셈 밑으로 내려갈 때 빼는 거죠. 그죠? 밑으로 내려갈 때 똑같이 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립제법하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간혹 하다 보면 좀 헷갈려는 애들이 있어요. 참고로 밑에서 하겠지만 조립제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죠. 그죠? 나눗셈 방법 자체는 수의 나눗셈과 똑같다라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그래도 방학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 좀 공을 들여서 가르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다 배운 거니까 여기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식이 아니고 뭔 등식? 뭔 등식? 항등식이죠. 항등식 뒤에 있는 얘기인데 어차피 미리 끌어다가 오늘 어차피 할 거.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뭐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일종의 그 검산식입니다. 검산식.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요렇게 등식으로 쓴 거죠.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요렇게 쓴 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고 선생님은 요걸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가르쳤죠? 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가르쳤죠? 놀고 있네요. 자, 이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직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돼서 옆에다 쓰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뭐냐? 요거죠. 나누어지는 식은 뭐야 우진이 뒤에 거 알겠어? 네. 뭔데 불러봐.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그쵸, 나누는 식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 플러스 나머지. 요게 강요. 요게 뭐라고? 요 파란색이 내가 쓴 게 이게 이름이 뭐라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왜 얘기를 못해? 뭐라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따 시험에서 쓰라고 할 거고 우린 방학 때 다 써봤잖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모 플러스 나머지. 문자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한글로 써버릇 하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뭐? 요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 얘네 둘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뭐야 우찬이?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돼.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돼요. 요게 중요한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1단원 다항식의 연산단원에서 우선은 배워야 되는 대표적인 개념 중에서는 얘가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이게 첫 번째 개념. 그 다음에는 뭐 뒤에 있는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까지 다 썼죠? 여기까지 확인만 해보면 나누어지는 식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니까 차수가 있어요. 차수. 나누어지는 식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다. 3차라고 했다. 근데 나누는 식이 2차다. 그러면 우리는 이로부터 몫과 나머지의 차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몫의 차수는 몇 차? 1차. 대답 안 해? 1차. 자, 몫의 차수는 1차. 나머지의 차수는 몇 차? 1차 대답 안 해? 1차 자, 1차 이하가 되겠다. 1차 이하를 식으로 세우면은 뭐예요? 1차 이하를. 우리 어쨌든 수학 문제 풀어야 되니까 수식을 세워야 되긴 하겠는데 그럼 그 상황에 맞게끔 수식으로 세울 건데
통상적으로 미지수 변수가 x면 AX 플러스 그러니까 rx는 나머지를 쓰는 표기고 맞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1차 이하면은 그때는 뭐라고 써요?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죠? 뭐 2차 이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잡잖아. 이런 차수 관계를 아셔야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거를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뭐 찌끄러기는 됐고. 조립제법은 개수 따다가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밑에 보시면 조립제법 틀이 있는데 여기다가 쓰는 애가 누구냐? 여기다가 쓰는 애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한데 여기다 쓰는 게 뭐예요? 여기다 쓰는 게 나누는 식이 0되니까. 그렇지 이제 0이 되는 값이라고 우선 알고 있어 우리가. 그죠? 아는 거 하면 됐어 이거는. 자, 여기다가 쓰는 게 이제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 그죠?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래.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얘가 뭐야? 여기가 목, 쓰이 개수. 그 다음에 요 니은자 표시 여기가 뭐야? 여기가 나머지. 그럼 이제 단순 연산이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하나. 조립제법에 주의해야 될 건 하나. 뭐냐? 우리가 여기에 쓰여진 애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이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 마일이 쓰여져 있으면 누구로 나눴다? x 플러스 1도 0 되는 게 마일이잖아. 그죠? 근데 2x 플러스 2도 나누는 거는 마일이잖아. 3x 플러스 3도 나누는 거는 마일이잖아. 근데 조립제법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써 있으면은 나누는 식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x계수 1인 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이거죠. 무조건 얘로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얘나 얘로 나누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바로 하게 되는 요 조작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조작 방법.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나누는 식에서 네. 이 네? 생긴 게 네, 생긴 게. 2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1은 어디 있죠? 있다고 했을 때 아, 만약에 그거 하나랑 네. x 플러스 2분의 1이랑 근이 똑같은데 네. 뭔 차이죠? 우선 좀 보세요. 우선 좀 잠깐 봐보세요. 너 얘랑 얘랑은 차이가 뭐예요? 얘도 0 되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0 되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0 되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네가 만약에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그럼 너는 요 자리에다가 무조건 얼마 쓰겠어요? 예? 여기 되게 하면 그러니까 얼마 쓰겠냐고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쓰겠죠. 너는 무조건.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여기다 마이를 쓰겠죠. 에? 예.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몫은 결국에는 무조건 이 마일이라고 써진 애는 얘로 나눴다고 인식을 못한다고. 무조건 얘로 나눈 거라고. 그럼 실제로 얘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그냥 조작 방법을 이제 배울 거라고. 우선 봐봐. 그래서 직접 나누시면 되고 이런 건 직접 나누시면 되겠고 여기 해보시고 쭉쭉쭉 이 얘기인데 강유야? 잘 봐. 알았지 강유야? 자 fx를 3x 빼기 3으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자 항등식 세울 겁니다. 그러면은 fx는 3x 빼기 3 qx 플러스 r 이렇게 쓰였어요. 항등식. 자 근데 1번 문제예요.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 구하래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식하고 잘 비교해 보니까 위의 식에서 좌변 서로 둘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우변끼리도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보니까 몇 배 됐어요? 3분의 1배 됐죠? 그러면 둘이 똑같이 쌤 되려면은 얘는 당연히 몇 배 해야 되겠어요? 3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결에다가 뭐 써야 되겠어요? 3qx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R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럼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몫이 뭐가 돼요?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게 1번 답이에요. 질문. 질문.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쉬운 형태고, 자, 근데 2번 보세요. 자, 2번은 xfx를 나누래요. 그럼 xfx니까 2번은 x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뭐냐 이거 구하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까는 좌변이 같았는데 지금은 좌변이 안 같죠. 그래서 우선 얘를 같게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얘를 같게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를 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양변에다가 곱하기 x를 해요.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xfx가 되고, 자, 우변 x를 갖다가 여기다가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 하나 곱하고 분배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겠고 이쁘게 이렇게 써볼게요. 3x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qx라고 이렇게 쓰고 뒤에 라지 r 곱하기 x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배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 이제 위에 있는 줄을 밑에 줄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윗줄을 밑에 줄로 만들면 되는데 잘 보니까 우선 여기 있던 3x 빼기 3이 x 빼기 1로 바뀌면 3분의 1배가 됐잖아.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가 몇 배가 되면 되겠어요? 3배가 되면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배로 맞춰주니까 3x에다가 곱하기 qx라고 쓰면은 우선 앞에 똑같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같은 식이죠? 뒤에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윗줄하고 밑에 줄 같은 거. 이해됩니까? 알겠어, 오진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갖다가 정답에 몫이고 얘를 나머지라고 쓰면은 답이 되냐? 이제 그 얘기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나누는 식이 몇 차 지금? 네. 1차. 그러면 몫은 무조건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1차잖아. 그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조건보다 더 크잖아. 쉽게 말하면 니네가 수의 나눗셈에서 어떤 수를 갖다가 7로 나눴는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 10이래. 이게 나머지라고 해? 안 해. 왜? 더 나눠지잖아. 더 나눠지니까 여기 예를 들어 몫이 9였고 나머지가 10이었대. 그럼 니네는 실제 몫을 9고 나머지를 10이라고 하냐? 안 해. 그죠? 나머지를 얼마라 그래? 더 나눠서 3이라고 하지. 그리고 몫은 얼마라 그래? 10이라 그러지. 10. 왜? 하나 늘어나서 여기 있던 몫이. 같은 논리예요. 얘가 더 나눠지잖아요. 얘가 1차로. 그죠? 얘가 1차니까 이 1차로 더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더 나누셔야 된다고 결론은. 그래야지 몫과 나머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진아! 정신 차려. 저희 안 잔다며. 그래서 rx를 x 빼기 1로 나누라고 직접. 몫이 얼마야? 대답하세요, 정우진씨. 졸리는 게 왜 졸립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죠. 대답을 계속 해봐. 어? 입을 계속 쉬지 말고 계속 떠들어봐. 졸린가? 어? 뭐요? 몫이? 너 뭐예요, 몫이? R. 자, rx 빼기 r. 밑에 나머지 얼마? R. 이렇게 되겠죠. 이 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셨으면 그럼 여기서 땡땡땡 몫과 나머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다고요. 야! 정신 안 차려? 나머지 얼마? 목. 4x, qx 더하기 r. 그렇지.
있던 몫에다가 여기서 더 생긴 몫을 갖다가 추가해 줘야 전체 몫이 된다. 이 논리입니다. 요게 이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쉬운 거는 위에 것처럼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아무 조작도 안 한 거고, 그나마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조작한 거. 얘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얘가 제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를 똑바로 이해하신 분은 다른 것도 다 맞출 수 있다고. 자, 다시 정리하면 유지는 이거예요. 좌변이 달라져서 조작을 했는데 꼴 맞추기 했을 때 왜 얘를 몫과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된다? 나누어지는 식하고의 차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더 나눠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더 나눠. 직접 나눗셈으로. 그랬을 때 나머지가 실제 나머지가 되고, 몫은 원래 몫에다가 나머지라고 생긴 애를 나눠서 생긴 추가된 몫을 더해줘야지 전체 몫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겠죠? 자, 질문들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는 바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우선은 쉽게 저기부터 합시다. 유사 42번부터. 여기를 뭐 미리 풀어오신 분은 어떻게 풀었을까? 자, 42 하세요? 네, 실판 보세요. 이제 보시다 그만해. 네. 자,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누는 거 하나 볼게요. 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 따요. 아래로 나누기 표시하시고, 왼쪽에다가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 써요. 2분의 3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거 내려오죠. 곱해서 쓰면 3이에요. 더하죠. 곱해서 쓰면 3이에요. 더하죠. 곱해서 쓰면 9예요. 더하면 니은자 표시하고 나머지 13.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서 읽어지는 이 몫과 나머지는 누구로 나눈 거야? 여기에다가 2분의 3 쓰면은 누구로 나눈 거다? 마이너스. 에이,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눈 거다. 그때의 몫과 나머지다. 중요한 건. 근데 누구로 나누랬어? 2x 빼기 3으로 나누랬잖아? 그러면 나누는 식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쁘게 쓰면 요렇게 개수에다가 붙여주시면 요게 몫. 그리고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죠? 조립제법은 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조립제법은 계속 하거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개수가 1이 아닌 건 잘 나오지도 않아. 아세요? 개수가 다 1밖에 안 나와. 어차피 나중에 고학년 되면. 왜? 뭐가 이상해요 또? 저기 절대값이 왜 나와요? 집중 안 해 감자? 절대값이 어디 있어? 여기요? 아 정말 진짜 속상하다 내가 진짜. 됐어, 만족해요? 넘어갑니다. 해보시고. 뒤쪽에 있는 거 중에서 여러분이 안 물어봤는데 61번을 과제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1번 오늘 시험에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이 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변을 x로 나누면 x 빼기 x분의 1은 얼마? 2다를 만들어 놓고, 그죠? 실판 봐. 그리고 얘를 앞에 거 뒤에 거 짝짓고 2로 분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랑 얘랑 짝짓고 마이너스로 분배, 가운데 8. 대신 얘를 갖다가 내가 아는 걸로 변형한다. 변형식을 쓰시면 제곱에다가 더하기 2 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안 했는데 전 시간에 배운 거는 기본적인 것만 해서 오늘은 이런 거 하나 내놨거든. 맞춰야 됩니다. 질문. 선생님 62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질문 없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안 물어본 거 중에 아까 물어본 사람만 있었는데 64번. 요게 이제 뭐냐면은 주제가 이거예요. 주제가 식의 값 구하기거든. 식의 값 구하기인데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식의 값을 뭘로 구한다? 나눗셈으로 식의 값 구하기예요. 나눗셈으로 식의 값 구하기.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이걸로 나눠. 직접 나눗셈으로. 그러면은 저 2x의 4제곱 더하기 5x의 3제곱 빼기 7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잖아. 그럼 직접 나눗셈 하면 못과 나머지가 나와. 이거는 뭐 이제 계산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보고 혹시 뭐 나와? 우찬이 했잖아 아까. x제곱 2x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나머지가 9. 이렇게 나온대요. 직접 나눗셈 하시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저 식의 값은 뭐가 되냐? 자, 식의 값이라는 거는 원래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거 1대잖아.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원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대충 봐도 x의 값이 들어와 안 들어와? 더럽잖아. 그 내용 써야 되잖아. 그죠? 직접 대입하려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복잡하다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된다고. 이 근을 원래 넣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자, 요 항등식의 x 자리에다가 저 근을 넣어봐. 근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근을 대입한 게 내가 구하고 싶은 애인데 항등식이니까 엿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거든. 여기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 요 부분에다가 요 알파를 대입하면은 값이 뭐가 돼? 모르겠지. 뭐가 돼? 네. 두들 맞는다. 자, 뭐가 돼요? 0이 되죠. 왜요? 근이니까. 알파가 이거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다 날라가죠. 뭐만 남아요? 9만 남죠. 이만큼 다 날라가고 9만 남. 얘가 0이니까 다 날라가고 9만 남잖아. 그래서 구야 답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파가 안 나왔어요. 내가 얘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했죠. 요거의 근을 알파라고. 만약에 칠판 보세요. 만약에 직접 나눗셈을 했는데 여기 나머지가 얘가 2차잖아. 원래 나머지가 이 나눈식이 2차니까 나머지 뭐 해야 돼? 1차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했는데 나머지가 만약에 x 빼기 1이 나왔어. 만약에. 그럼 답에다가 x 빼기 1이라고 쓰면 답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어요? 답은 x 빼기 1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 알파 빼기 1이 답인 거야. 였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게 답이라니까 원래는 였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답인데 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얘 대신에 였다 대입하자. 우변에다 항등식이라. 근데 우변에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럼 얘가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만큼은 다 날아간다고. 여기다가만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 뭐야? 알파가 뭔지 궁금해지잖아. 알파가 뭐야? 뭐 넣었어? 자, 알파가 뭐야? 이거의 근이라고. 이거의 근. 뭐야? 근의 공식 써야지 뭐요? 알파는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제 프라임 아니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은 얼마야? 8? 8 그러니까 뭐 7i야 7i?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x가 살아남는 게 혹시나 살아남으면 그것 쓰면 답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원리를 다시 얘기하면은 나눗셈을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는 거는 이 식에다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대입하라는 건데 직접 대입해서 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항등식 세워서 오른쪽에다가 대입을 할 거다 이거야. 근데 이 오른쪽 식이 얘가 근이다 보니까 나누는 식과 몫이 다 사라지고 나머지에다가만 대입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문제는 나머지가 상수니까 대입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걔가 9가 답이었던 거고. 쉬운 문제는 대부분 다 이렇긴 해. 여기가 아까처럼 쉬운 문제는 대부분 여기가 상수인데 혹시나 1차 나오시면은 1차가 나머지가 생기면 그거 쓰면 답 아니라고 정확하게. 질문 있어요? 저 근해공식 나오는 알파랑 빼기 하면 답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가 x 빼기 1이었어요. 지금은 직접 나누면 9였으니까 답이 9였던 거고. 좀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됐어요? 잡힌 거요? 뭐가요? 됐어. 자, 멱살 잡히다 진짜. 자, 됐습니다.